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발견된 초기 인류 화석의 시대적인 배경과 추가적으로 진행될 연구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담은 자연사 박물관의 이정모 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이정모입니다. 네, 아주 놀라운 소식이 이번에 나왔는데 이번에 발견된 이 화석이요. 280만 년 전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아니 처음으로 호모가 붙은 호모 하빌리스가 250만 년 전인데 그것보다 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먼저 이 화석의 생성된 시대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80만 년 전은 지구의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모든 동식물은 주어진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그런데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경우 기후가 널을 뛰었습니다. 네. 지금 지구의 변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갑자기 더워졌다가 추울 때는 또 매우 춥고요. 예. 또 평소에 눈이 전혀 내리지 않던 곳에 뜬금없이 눈이 내리기도 하는 시기죠. 예. 요즘 기후가 널을 뛰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80만 년 전에는 지구의 기후가 널을 뛰기는 했지만 아프리카는 건조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 생명들에게 특히 인류의 조상을 포함한 포유류들에게는 아주 위기였죠. 네. 인류의 조상은 숲을 잃었고 개방된 공간에 놓였습니다. 예. 멸종의 시기란 뜻입니다. 그런데요, 위기, 멸종의 시기는 새로운 탄생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새로운 종이 등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사의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진화한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화석을 초기 인류의 화석으로 분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예, 우리와 같은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예. 네. 호모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인류를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호모 사피엔스의 옛 조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0만 년 전후에 살았던 호모 하빌리스하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호모속 이전에는 남쪽 원숭이라는 뜻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살고 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화석을 보면 아래턱의 모습은 390에서 290만 전에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렌시스와 일치하지만 예. 또 어금니와 송곳니의 크기와 형태는 호모 하빌리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특징과 호모속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는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종이라고 이제 분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호모라는 말이 안 붙기 때문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우리가 보통 인류로 보진 않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호모 하빌리스와의 그 징검다리 가운데에 위치한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복원된 이 화석이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져 있던 것과 좀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 보도하신 대로 왜 사이언스 논문과 네이처 논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도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하게도요. 중년 뉴스가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같은 날 따로따로 보도됐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물어보신 말씀은 그러니까 네이처 논문 이야기인데요. 예. 독일 연구팀이 호모 하빌리스의 화석을 예전에 발견된 화석을 컴퓨터로 복원해 본 결과 예. 호모 하빌리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 에렉투스를 합해놓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또 이번 발견이 또 전문가들은 인류학 교과서를 바꿔야 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발견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화석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새로 발견된 화석이 우리와 같은 호모속이라는 데는 아마 모든 과학자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아직 새로운 이름이 붙지는 않았지만요. 사람, 그러니까 호모속이 호모 하빌리스로 시작한다는 교과서의 내용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40만 년이나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속 사이에 한 50만 년이 비어 있었는데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화석에 이름이 붙여져야 할 것인데요. 예. 그런데 새로운 이름을 붙이려면 확실한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모 하빌리스는 손 쓴 사람, 도구를 쓴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호모 에렉투스는 곧 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은 호모 사피엔스는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새로 발견된 화석은 새로운 사람인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직 아닙니다. 따라서 교과에 실리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아무래도 이름이 밝혀지려면 조금 더 특징을 잡아낼 필요가 있겠군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턱과 이빨의 변화가 두개골을 확장시키고 기술을 혁신하고 또 환경에 적응하는 패턴을 변화시키는 해부학적이고 행동학적인 면에서 전이를 결정했는지를 더 연구해야 해요. 근데 물론 이번에 발견된 아래턱과 이빨의 주인공에 대해 해당하는 초기 사람들의 다른 화석들이 더 발견되어야만 확실한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연구 결과를 좀 더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 결과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이정무 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